자, 필기 저번에 했던 거에 의해서 가는데, 자, 오늘 최단 경로 들어가는데, 최단 경로 좀 중요하긴 하죠. 자, 어디에는 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내신에는 이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문제가 다뤄지는데, 약간 이제 수능은 조금 이제 이게 옛날 것들이어서 알겠습니까? 조금 이제 이건 뜸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럼 최단 경로의 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공식화 시키는 게 좀 좋을 수 있지.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여긴 3칸이고 여기는 4칸인데 우리는 이거를 M칸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M칸, 그 다음 여기가 N칸 이렇게 있다고 하면 M칸이 뭐예요? 하나, 둘, 셋, 4개.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될 때 이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m하고 n을 더하고 팩토리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서 m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개를 다 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7팩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걸로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m팩. 이것도 같은 걸로 봅니다. n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내려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팩토리얼 같은 것을 포함한 경로의 수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n 플러스 n 개에서, 자, n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n 플러스 n에서 n개를 뽑았다고 생각해도 돼.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지. 얘하고 얘를 서로 빼버리면 n이 나오니까 n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공식화 시켰는데 요것도 조금 참고해서 같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음. 근데 너무 조합에 연연할 필요는 없음. 오케이? 괜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하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요게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 지금 n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자, 올라가는 것은 몇 개냐면 n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치 있잖아. 응? 이게 m개의 문자가 있고 이 화살표가 이런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똑같은 모양의 화살표가 n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다 문자로 놓으니까 좀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 둘, 3개가 있으면 얘를 짜라라락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이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걸로 얘기하면 4 플러스 3 팩토리얼에 같은 문자가 4개가 되고 같은 문자가 3개. 그러니까 이 표시를 아예 같은 문자처럼 처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향 설정 가는 거 막 설명하네.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오케이, A에서 B까지. 예. 자, 그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는 오른쪽과 위쪽으로 이동밖에 없어. 그럼 이런 배열이 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런 배열이 왜 여기에 있는 모든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우리 임의로 배열하면, 자, 짝대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짝대기 올라가고 짝대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배열한 거 중에 하나를 선생님 보여준 거잖아 지금. 이제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런 배열이 나타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짝대기니까 하나, 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렇게, 얘는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B에 도달하더라. 오케이?
저렇게 배열해놓고 그거대로 따라가주면 반드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나오기 때문인 거야. 알겠니? 뭔 얘기인지? 됐어? 추가 질문 있어? 자, 그래서 최단 경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질문 더 없지?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자, 공간에서의 뭐가 되냐면 최단 거리가 되는데, 자, 원래는 문과로 있잖아. 어쨌든 공간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게 일종의 금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학통은 내신까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히 지금 학종이, 내신이 완전히 꽝.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내신 꽝이라는 거는 5등급 이하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이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수능에 올인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최대로 하다못해 3점 얼마를 받고 막 연대 붙고 이런 건데,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이렇게 흔히 그걸 써야 되겠지? 응? 그래 자기소개서 알겠습니다. 자소서를 그렇게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어쨌든 최대한 수시로 붙는 게 1차적인 목표여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다른 얘기했네. 자, 그럼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내신에만 출제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내신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얘기고.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의,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처럼 생각해서, 이게 건물의 경로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이쯤이 3개라고 하자고. 이쯤이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좀 재미없네. 3개, 3개 이렇게 되면. 자, 나머지는 그리기도 힘들어. 이거 입체감 있게 안에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겠습니까? 겉에 있는 경로만 생각해보자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얘는, 보면 알겠지만, 가로의 개수하고 세로의 개수의 합을 가지고 계산했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러니까 최단거리 중에 가장 단순한 걸 표시해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올라가줘야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예로 그냥 선생님 퉁칠게.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그러니까 다시 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3 전체를 더해서 팩토리얼에. 자, 짝대기 이게 같은 거니까 3 팩토리얼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2 팩토리얼이 되고, 올라가는 게 세로가 3개니까 3 팩토리얼이다. 공간에서의 최단 거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필기 없어? 그럼 달라고 그래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어찌 보면 최단 경로의 수의 설명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최단 경로의 그럼, 자,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것에 해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 것이냐. 자,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고 얘기하면, 자, 경로는 단순한데 대신 되게 많은 경우.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경로가 단순하고. 자,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공부한 이것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형태라고 하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이런 형태의 저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자 하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점 찍기야. 자,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또박또박 하나하나 확인해 줄 테니까. 알겠어요? 예,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경로는 적고, 자, 어떤 거냐면, 대신 되게 복잡한 거.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장애물이 있지. 자, 이떤 경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합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아니, 일단 합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얘기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할 거야 라는 얘기야.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그런 경우인데 여사건이 적용이 되면 여사건을 이용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문제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이제 선생님이 깔아놓고 직접 다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합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직접 세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선생님 풀어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더 적절한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일단 풀기에 머무르시고 자, 두 번째보다 조금 더 의미있게 받아들일 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점 찍어서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자, 복잡한 케이스인 경우에. 알겠니? 그 다음에 세는 게 있으면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무작정 세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거는 이건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세는 걸 먼저 적용하지 말고 이게 너무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경우 센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알겠냐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그 세는 거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얘하고 얘를 1번과 2번을 서로 섞어서 할 줄도 알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포인트야. 뭔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적인 거고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되게 단순한 거잖아.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끝내고 자 주로 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하드와 주제로 잡아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